그러니까 2012년도, 15년도까지는 투자 시장이 맞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서울도 70%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기 너무 부적합한 상품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박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필명 빠숑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요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직전 최고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싼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궁금한 점은 집값이 과연 오를 것이냐일 것 같은데요. 네. 아파트값 올해도 어떻게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했고, 네.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던 거였습니다. 6.19 대책 내놨었고, 그리고 8.2 대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한 규제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 정책이 나온 다음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내내 상승을 했고, 지금 2020년 들어서 지금 3월 달인데 좀 잠잠한 이유는요, 이게 정책의 규제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3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서울 부동산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서울 부동산이 3년 내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제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에 대한 사이클이 다 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심지인지 아닌지 역세권인지 아닌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입주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가 잠잠한 것들은 기존 구축들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소외된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아마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거래가 좀 더 끊길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는 올해도 강세일 것 같아요. 왜 신규 아파트는 올해도 강세일까요? 신규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네. 점점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사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올해까지만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부터는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4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를 하는데 서울에만, 네. 내년부터는 2만 천 세대예요. 그 음. 반을 꺾이잖아요. 그럼 당장 그것들을 이미 수치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조급해진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신규 아파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실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네. 중개업소를 갈 수가 없어요. 집을 볼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3월, 4월 달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또 수요가 몰려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 위주로 예, 그렇게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강세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신축 강세가 좀 이루어질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특히나 두드러질까요? 지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들은 다 아마 시세가 올라갈 텐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신축이 공급되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분양과 입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2020년 중에서 분양 물량이 그나마 좀 많은 지역, 그건 지금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예, 특히 수색 증산 뉴타운에 좀 분양 물량이 좀 몰려 있고요. 네. 한 개 단지긴 하지만 물량이 많은데 강동구가 있어요. 둔천주공 아파트. 둔천주공 있죠. 일단은 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을 분양을 많이 해서 입주하는 데가 영등포구가 조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신길 뉴타운에 올해 4개 단지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조금 전세 수요라든지 매매 수요가 조금,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금 숨통이 트일 여지가 좀 있는 것들이죠. 그 3년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잠잠해지는 어떤 그런 시국이다. 다만 신규 아파트는 네. 더 오늘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책에 의한 대출 규제 때문에 네. 사실 새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서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 현금 부자들은 결국에는 투자 관점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올해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좀 여기서 조금 먼저 좀 전제 조건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서울은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네. 2017년도, 정확히 2016년도부터 그랬고요. 네. 일단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15년도까지는 투자 시장이 맞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서울도 70%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0%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기 너무 부적합한 상품이고, 그래서 지금 수용 성인이 이런 지역으로 투자 시장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실수요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데, 워낙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갔던 시장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조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이제 규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은 실제 거주를 해야지 실수요자들도 비과세 혹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거든요. 42,000세대, 45,000세대라고 하면은 많은데도 과거 같은 경우 보통 전세로 한번 돌리는데 네. 지금 실입주를 바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 매물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더 그러니까 매물이 적어서 네. 올라갔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매물이 없어서 반전세, 일정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 내는 반전세가 나오고 있고 전세의 수요와 공급을 알려주는 지표죠. 이 전세 수급 지수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올라서 전세난도 가중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네. 서울 전세 시장 올해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올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은 많은데 지금 실거주를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이제 신규 아파트 매물이 많을 때가 전세 매물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 전세가도 낮아지고 신규 아파트 전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구축 전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지난 2년간의 시장이었어요. 20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 전세가 안정이 됐었는데 2019년도부터 전세가가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전세가율이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결국은 매매가가 상승을 멈춘 거 하나고요. 네. 그리고 전세가가 진짜 올라간 거라 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전세 매물이 준 것이고요. 아마 전세가가 올라간 지역들은 대부분 다 신규 아파트였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을 멈춘 지역들은 이제 구축들이 위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서울은 투자 시장이 아니다. 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전세가율이 워낙 그게 달려졌으니까.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매매가 상승은 멈췄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네. 전세가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가율이 다시 또 올라가서 결국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이 갭 투자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처럼 소액 갭 투자는 아닙니다. 네. 금액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조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해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왜냐면은 갭 투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일단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년 정도 전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에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한 것들이죠.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고 하나는 매매가 시세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예, 두 가지 조건. 근데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이유 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분양가가 낮은 것도 있어요. 서울은 25개국가 다 투기 지역 아니면 투기 가율지구 지구정이 돼 있는데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율이 지금 한 50% 전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6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곧. 네. 그렇게 되면 60%가 넘게 되면은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을 할 것이죠. 아, 이게 대출보다 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한 40% 정도 현찰만 있으면은 갭 투자가 가능하구나. 네.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것들. 그럼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보다는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요. 네. 중과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떤 물건들보다 안정적이잖아요. 시세가 네. 올라갈 것도 확실한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마 그런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과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네.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서울 투자 못하고 결국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만 아마 이런 식으로 일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값이 오르면 어쨌든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4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 이런 걸 올려달라 하면 굉장히 부담일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부가 나올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 같은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량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신규 아파트 공급도 있지만 시장에 매물을 많이 만드는 것들도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쪽 다 지금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가 급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자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 사업 등록하게 되면 임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살던 분들이 그냥 삽니다. 그럼 네.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지 이렇게 좀 매물도 많아지고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 조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매물들을 없애는 정책들을 갖고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매물 일반 매매든 전세 매물이든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지금 정부에서 시장 매물을 많이 만들려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좀 극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분명 욕을 먹을 거 뻔히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네. 일단 단기간에
물건을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공급하는 것들을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광역 교통망도 빨리 만들어 주시면은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없는 속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다주택자 규제요? 왜냐면은 결국은 임차 물건은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공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를 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인 매물을 사서 전세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가 비율이 좀 올라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전세 매물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명히 제 또 투기 조장한다고 또 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20년 동안 시장에 있던 전문가로서, 저는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매물을 만들기 위한 최단기간의 방법은 결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임대사업자들 규제를 또 더 강화해가지고 실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